서장님께서는 국세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셔서 세무서장과 광주지방국세청 국장을 역임하시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세무 전문가인데요. 먼저 간략한 자기소개와 근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969년 3월 1일 날 나주세무서의 첫 발령을 받아서 강진, 순천 등 지방을 거쳐서 79년 6월 20일 날 서광주 세무서로 처음 광주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광주 세무서를 거쳐서 1987년도에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 전입을 합니다. 그 후 대부분을 지방청에서 지내면서 계장, 과장, 국장을 역임하고 또 잠깐 일선에 나가서 정읍세무서장과 북광주 세무서장 그리고 서광주 세무서장을 역임했었습니다. 그 40여 년의 공직 생활에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이나 기억에 남은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국세청이 그동안에 66년 3월 3일 날 발족을 했죠. 지금 그래서 납세자의 날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학선 청장님이 부임을 해서 그때 당시 세수가 48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700억을 목표로 해서 그때 국세청장님 차 넘버가 700번이었습니다. 그 후로 70년대에 접어들면서 저희들이 대중세 혁신 업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대중세 혁신 업무를 1차부터 13차까지 하는데 거의 매일 날새기를 했습니다. 밤을 새다시피 하고 그때 전국 세무관서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그때 그 시절에 이제 막 경제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고 발전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대중세 혁신 업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도입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우리 국세청 인사가 굉장히 말하자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989년 4월 1일 날 인사 담당으로 들어가서 인사 담당 총무과장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인사 담당 과장입니다. 또 제가 그 후에 세우관리국장, 조사 1국장을 거치면서 조사 1국장이 이제 수석국장입니다. 그래서 국세청 인사가 제가 인사 담당을 할 무렵쯤 가장 깨끗한 국가기관에서 가장 깨끗한 인사제도로 확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인사 담당할 때 도청 인사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하러 왔습니다. 저희한테.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래서 국세청 인사가 지금은 투명하고 아주 투명합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그런 인사제도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그 인사제도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는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서장님은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도 이렇게 열정을 쏟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례를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제 제가 공직에서 물러나서 공무원 퇴직자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뭐 말을 합니다만 3D 업종이라고도 하는데 첫째가 동창회장, 그 다음에 향후회장, 그 다음에 종친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다 했습니다. 막 나오니까 이제 국세 동우회장을 하라더라고요. 동우회장은 국세청에서 퇴직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퇴직한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걸 맡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또 향후에 나갔더니 향후회장을 해달라고 해서 향후회장을 또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국세동호회장은 제가 2번을 연임해서 6년을 했고 제광보성군 향후회장은 1번을 연임해서 4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또 그러는 과정에서 정친회에 나갔더니 정친회장을 해달라 그래서 진원박 씨 정친회장을 제가 2번 연임해서 7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에 또 동창회에 나갔더니 광주 서중일고 동창회장을 맡아주라. 그래서 광주 서중일고 동창회장을 맡아서 2년 하면서 제가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서 상당한 실적을 남기고 작년 1월 1일자로 해서 자리를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작년 7월 1일부터 국제 로타리 3710 지구 총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국제 로타리 3710 지구 총재는 광주 직할시와 장성, 담양, 한평, 영광, 나주, 모암, 목포, 신안 이 전라남도 서부 권역을 관할로 하고 있습니다. 84개 클럽에 약 3천여 명이 열심히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장님은 개인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지방자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신다면 민감한 부분이 돼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고향에 몇 번 내려가서 이렇게 보고 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경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자치에서 앞으로 좀 더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모든 좀 잘못된 부분들이 깨끗하지 못한 선거에서부터 원인이 발생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고향은 역사적으로 또 일제 강점기에도 그 일본 사람들도 완전하게 장악을 못했던 지역입니다. 제 고향은 그래서 문화 수준이나 정치적인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갖고 아마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대한민국 지방자치 제도 발전에 아마 선봉에 서서 제 고향에서 횃불이 밝혀지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희망을 가져봅니다. 최근 들어 지역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나 또는 계기가 좀 있습니까? 1950년대 초반 그 무렵은 굉장히 저희들이 살기가 어렵지 않았습니까? 특히 시골 또 산골 같은 데는 경지 면적이 부족하고 또 영농 기술이 후진 상태였기 때문에 식량 조달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밥 3끼를 다 먹고 사는 사람 수가 3끼를 못 먹는 사람 수보다 더 적었습니다. 그 무렵에는. 그래서 이제 고향을 떠나서 주로 외지에서 주로 광주에서 활동을 하고 이제 40여 년 공직도 마치고 또 10여 년 동안 봉사활동도 해보고 그래서 많이 이게 그동안에 익힌 지식 또 노하우, 경험 또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연어가 고향을 떠나서 오대양을 누비면서 살찌우고 이 터득한 것들을 머리 담고 고향 하천으로 돌아와서 자손을 번식시키고 또 거기서 죽어서 그 고향 하천에 영양분을 제공함으로써 그 고향 하천에서 사는 많은 물고기들이 밥이 되고 생을 마칩니다. 저도 연어와 같은 그런 삶을 선택하고 싶어서 고향에 와서 마지막 제 모든 것을 쏟아붓는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고향에 와서 여기저기 살펴보았습니다. 지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해주십시오. 저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고향 보성이 영조 때 그 박문수 박의사가 영조대왕 특사로 전국 순회를 하면서 민심을 파악하고 3개월마다 왕께 보고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그 중에서 보성군 편이 있습니다. 보성편이 그때 영조대왕에게 박문수 박의사가 어떻게 보고를 드렸냐면 보고한 것 중에 일부가 보성은 지형도 보배롭지만 보배로운 사람들이 사는 고장입니다. 사람이 보배로운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께서 그 빛나는 전통과 정신, 독특한 그 나라와 민족을,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래서 자기 목숨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갖고 노셨는데 그 전통과 역사가 그 정신이 훼손되지 않고 더 발전 우리가 시켜서 우리 후손에게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이렇게 해서 물려주는 것이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